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네. 제 여자친구가 워낙 법륜순이 왕팬이고 또 존경하고 정신적 멘토라고 꼭 한번 뵙고 싶다고 칭찬을 너무 해가지고 질투도 많이 했는데 예, 막상 결혼을 곧 저랑 하게 돼서 참 다행이고요.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곧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앞두어서 그런지 설렘 반 두려움 반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스님께서 강연 다니시면서 이 기혼 부부들이 결혼을 할 때 결혼을 생활 중에 어떤 갈등이나 여러 겪는 문제들을 이제 상담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받았던 내용이나 아니면 생각지 못하게 의외의 문제가 결혼 생활 중에 이런 게 문제가 있었다 어떤 것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친구들이나 주변에서 제가 결혼한다고 하면 뭐 불행 시작이다, 웰컴 투 더 헬, 막 이런 얘기를 막 놀리는데 스님께서는 저의 결혼을 괜찮으시다면 좀 축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결혼 생활 잘 하라는 뜻에서 간단한 덕담 한마디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결혼을 하면 되지. 두렵기는 왜 두려워요? 아 그래도 이렇게 유명하신 훌륭하신 스님께 한마디 들으면 더 잘 살 수 있을 아니 자기가 지금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약간 두렵다 그랬잖아. 설레임 반 두려움 반 그랬잖아. 예. 왜 두려운데요? 이제 주변에서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어떤 인터넷에 나온 사연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좀 많이 싸우거나 예상치 못한 이제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되고 뭐 지금 상태는 연애할 때 괜찮은데 결혼할 때 이제 막상 살아보면 또 다른 못 보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 화합들이 잘 안 되고 그런 것도 많이 보고 해서 걱정도 되고요. 특히 저 근데 그 보는데 왜 걱정이 됐냐고. 네. 저도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일 자기는 겪지 그런 않을까. 얘기 하는 거 보니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 결혼을 상대가 정말 좋다면 상대가 좋아하는 대로 하자. 그래 결혼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살 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결혼해 준 건 법무스님 안 하고 나하고 해준 게 너무 고맙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다툴 일이 없어.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아이고 도망 안 가고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맙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다툴 일이 뭐가 있겠어. 근데 자기 요구 조건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지. 그래서 옛날에 동로 갈 때 마음하고 동로 난 뒤에 마음하고 다르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만 해주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면 그 고마움은 온데간데 없고 또 이거 또 그거 해주면 또 이거.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그래. 그래서 욕심 때문에 다 갈등이 있는 거예요. 결혼만 해줘서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다. 딱 원칙을 이렇게만 갖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생길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원칙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덕담 감사합니다. 결혼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는 뭐예요? 사진을 먼저 교환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예쁘냐, 미남이냐, 얼굴을 먼저 봅니다. 두 번째 뭘 보느냐? 이제 아버지는 뭐 하시나, 학교는 어디 나왔나, 회사는 어디 다니나, 월급은 얼마 되나, 재산은 얼마고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이런 걸 묻는 이유가 뭘까? 이게 이제 능력을 보는 게 능력. 능력은 본인과 본인의 가족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의 능력이 얼마냐. 이거 보고 이제 거의 판단을 합니다. 근데 같이 살면 부딪히는 건 뭘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건 생활 습관이에요.
음식이 뭐 싱겁느니 짜느니 뭐 청소를 하느니 안 하느니 뭐 옷을 벗어가 아무데나 던져 두느니 남자들 같으면 앉아가 누워 서거너가 오줌을 밖에 떨어뜨리느니 뭐 우리가 보면 결혼할 때는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던 그런 소소한 것들이 늘 이렇게 삶의 잠번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멍들게 된다, 귀찮아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삶의 습관의 다름으로서 발생하는 문제다. 근데 이거는 결혼하기 전에는 생각도 안 해본 문제인데 결혼하면 이게 다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변한 것 같아. 변한 게 아닌데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걸 안 본 거예요. 근데 같이 살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사랑이 핵심이 아니라 동거가 핵심이에요. 이거 같이 살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이건 따로 살고 가끔 만나는 연애에서는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이거 연애 10년 해도 세세하게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같이 살면 열흘만 살아도 보여요. 이게 제일 문제고, 두 번째가 뭐냐? 성격이에요. 뭐라고 하면 토라진다. 뭐라고 하면 화를 벌컥 낸다. 뭐라고 하면 말 안 한다. 입 꽉 다물고 말 안 한다. 안 그러면 잔소리한다. 안 그러면 뭐라 그러면 뭐 기분 나쁘면 집 나가 버린다. 사람 숨턱 막히는 거예요. 근데 연애할 때는 오래 연애를 하면 이게 조금 보여요. 근데 연애 기간이 짧으면 성격도 거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잠깐 만났을 때는 사람을 성격을 다 숨기고 만나거든요. 그런데 동거하면 요건 뭐 성격은 있는 그대로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습관과 성격이 주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살면 이게 갈등의 원인이고, 선택을 할 땐 이건 전혀 고려 안 하고 인물과 능력만 보고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선택을 한가 하고 삶에서 부딪히는 게 같은 게, 인물과 능력을 가지고 선택을 했으면 매일 아침 얼굴 보면서 얼굴 갖고 시비를 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는 좋은 감정이 제일 중요해요. 좋은 감정이 없으면 연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좋은 감정만 있으면 나이가 20살 차이가 나도 되고 외국인이라도 되고 뭐 결혼한 사람이라도 되고 애가 있어도 되고 이 문제가 안 되는데, 결혼 생활이라는 건 이게 생활이에요. 동거는 생활이에요. 생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결혼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의 부인이 있거나 남편이 있으니까 중혼의 문제가 있죠. 내가 안 낳았는데도 애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이건 생활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얽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감정 갖고 결혼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거 생활도, 동거 생활을 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신뢰입니다. 신뢰. 둘이가 자취를 한다, 뭐 룸메이트다 그러면 그게 뭐 부잣집 아들이든 가난한 집 아들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방청소 제대로 하고 안 어지르고 안 떠들고, 이런 신용이 중요해요. 신뢰. 믿을 수 있어야 돼. 장기적으로 살면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신뢰할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이런 게 다른 게 능력이나 뭐 인물이 따라주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택은 인물과 능력을 하고 삶은 이제 이런 성격적인 이런 생활 습관적인 걸로 부딪히죠. 뭐 술 먹고 늦게 들어온다, 이건 뭐예요? 이게 생활 태도 아니에요. 밤늦게 잔다, 밤늦게 텔레비 본다, 이건 다 생활 태도란 말이에요. 근데 일찍 직장 갔다 와서 자고 내일 아침 출근해야 되는데 2시까지 텔레비 보고 앉아있다. 진짜 같이 동거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새벽에는 안 일어난다. 이것도 동거하는 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술 먹고 늦게 들어온다. 이것도 동거 생활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서로 평가를 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지. 그러니까 이 생활 습관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뭐 온갖 게 다 부딪힙니다. 방 안에 실내 온도를 몇 도로 할 건지, 에어컨을 어떻게 틀 건지, 히터를 어느 정도 틀 건지, 이런 것부터 수천 가지, 만 가지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 서로 맞추면 문제가 없죠. 근데 결혼하기 전에 이런 건 전혀 고려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결혼하면 딴 사람 같은 거예요. 살아보면.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이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 이제 10년, 20년 살고 싸울 때로 싸우고 상처 입을 때로 상처 입고 그래서 결혼한 나한테 그걸 물어보고 이제 힌트를 얻고 가서 참여를 하고 그래가 이제 겨우 이제 이래 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혼이 나쁘다가 아니라 이 관계가 잘못 맺어져 있다. 관점이 잘못 잡혀 있다. 결혼하고 혼자 살기는 아무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을 한다 하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결혼하면 이제 내일부터 싸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문제가 안 됩니다. 싸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좀 덜 싸워. 그러면 싸우면서도 살만해요, 안 살만해요? 살만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관점을 그러니까 기대 수준을 낮추면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잔뜩 기대를 하고 결혼하면 뭐 굉장한 일이라도 뭐 행복이 저절로 올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 신혼여행까지 갔다 오는 것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아시겠어요? 뭐 신혼이 지나면이 아니라 여행 가서 판 깨진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자기 억제했던 게 결혼을 하면 결혼한 게 전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결혼해 준 거에 대한 고마움은 없어지고 그 다음 요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선배들, 친구들 뻔 안 보려면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 결혼해줘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 뜨고 나니까 도망 안 가고 있어서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그 외에 요구하면 안 돼. 뭐 아내가 뭐라 그런다. 그래도 그러면 내가 물어보지. 도망갔니? 이렇게 물어보고 안 갔습니다. 그럼 됐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 안녕하세요, 네. 스님. 저는 36살이고요. 네. 이제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어서 네. 부모님한테 소개를 했는데 이제 결혼하는 거는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스님 책 보면서 이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108배를 이제 100일 동안 해보면은 좀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볼 수 있고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한 50일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도할 때 기도문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가 그냥 스스로 그 책 보면서 이런 게 나한테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런 걸로 생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도를 해 보니까 이제 부모님에 대한 뭐 감사의 마음을 내는 그런 기도하고 또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뭔가 덕을 얻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보다 지금 이제 제가 받은 게 사실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사하는 마음을 생각을 하려고 하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좀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마음이 좀 가볍게 생활하고 있는 거는 좋은 점인데 100일이 지났을 때 이제 제가 제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마음의 결정이라든지 그런 게 잘 될지. 그 남자가 뭐가 좋아요? 저하고 이제 성격이나 생각하는 점이 잘 통하는 점이 있어요.
근데 저를 잘 그럼 이해해 엄마가 반대하는 건 이유가 뭐래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네, 잘 살 수 있을 만큼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시고 근데 직업이 없어요? 아니 직업은 있어요. 근데 예. 어떤 문제에서? 그러니까 수입이 집안이 어렵다는 거요? 안 그러면 월 수입이 적다는 거? 네, 집안도 어렵고 월 수입도 적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그건데 부모님이 보시고 나서는 인간성, 그러니까 그런 인성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잘 믿음이 안 간다고 얘기를 하셔서 부모님 말씀에 자기가 어느 정도 동의가 돼요. 자기는 겪어봤고 부모는 한 번 봤잖아, 그죠? 네, 그럼 자기가 볼 때 부모님의 그 직관이 예, 어느 정도 자기가 동의가 되고 어떤 건 동의가 안 돼요. 한 10% 정도는 좀 동의되는 부분이 어떤 있고요. 어떤 지적? 그러니까 뭐 좀 계획을 세우고 뭐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도 그런 여러 가지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도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제가 가까이서 보면서는 있는 것 같아서. 그럼 경제적으로 조금 예. 부족하다는 건 자기도 느껴요? 네, 좀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지금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 지금 원한다고 바꿀 수는 없잖아. 사람을 바꿔야지. 네. 그 사람이 갑자기 돈이 생겨라 그러면 훔쳐오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네, 그거를 그래서 바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남자하고 결혼했을 때 경제적으로 조금 그 부족함을 자기가 감수하고 살 자신이 지금 썼어요. 이 남자하고 결혼해도 계속 경제 할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러지는 말아야지 잘 살 수 있겠다 결혼을 할 거면 그런 생각은 드는데 제가 결심을 그렇게 자꾸 마음을 먹으려고 해도 막상 이제 결혼을 해서 살면서는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을 이렇게 독촉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게 생기지 걱정이 않을까가 네. 아니라 자기가 여기서 결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에 내가 집착할 것 같으면 이 남자와 결혼을 안 해야지. 왜 그러냐면 그게 그 남자를 위해서도 좋고 자기를 위해서도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하려면 그 문제는 물론 더 되면 좋지만은 자기가 지금 딱 보면 이 남자를 통해서 큰 돈 벌겠다 이런 사람이라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잖아.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요. 그럼 그건 포기를 해야지. 자기가 벌든지. 두 개를 두 떡을 다 잡으려면 안 되지. 그럼 놀부지. 네. 놀부나 두 손에 떡 들고 그러지. 자기가 지금 욕심 때문에 그래. 그 남자는 문제가. 그 남자는 그대로 생겼는데 자기가 지금 그 남자에게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니까 자기가 망설이는데 엄마가 옆에서 건드리니까 엄마 핑계 대고 지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내가 뭐 채워주려는 마음이라든지,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 어떤 건지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면은 진정한 사랑까지 따져요. 아이고, 대강 이해타산 해보고 큰 손해 안 날 것 같으면 그냥 하는 거지. 예, 제 마음이 이제 사실 그렇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저를 먼저 생각하고 제가 힘들 것 같으면은 망설이고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커서 그래서 근데 그런 자기 지금 몇 살이라고 마음으로 아까 36이요. 36. 네. 그럼 이 남자 빼고 딴 남자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그래, 가능성은 있는데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확률은 좀 딴 남자 낮을 또 것 한두 개, 같아요. 2번, 3번이 남아 있어요? 아니, 물어보는 거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네. 이거 버리면 딴 지금 순번이 대기된 게 있으면 지금 고민을 하고 순번이 대기된 게 없으면 새로 찾아야 된다면 지금 쉽지는 않다 이 얘기예요. 네. 어떻게 대기 순번이 있어요? 아니요, 대기 순번은 없고요. 예. 이제 저도
뭐 크게 막 욕심 부려서 결혼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제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이제 제 마음이 이렇게 갈등하는 마음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공부해서 내가 배우고 더 마음을 넓혀간다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해도 될지 아니면 이런 그런 생각하면 마음이면 안 되고 아예 그렇게, 그냥 뭐 그만둬야 그렇게 될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해봐요. 아이고 그냥 나 같은 여자하고 결혼해 주는 것만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보고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엄마한테 가서 엄마는 엄마 딸이 굉장한 줄 알지만 세상 남자들은 별로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이 남자가 있어서 내가 혼자 안 살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남자가 하나 나타났으니 어떻게 이 남자하고 시집가서 같이 사는 게 좋아. 그냥 그런 인간하고 살려면 네 혼자 살아라. 이게 좋아. 그냥 혼자 사는 게 좋든지. 또 새 남자 구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엄마가 보는 딸하고 세상에 보는 여자하고 다르니까 결정을 해. 이렇게 얘기해 보면 되지 그거는. 그래도 엄마가 뭐 그래 네 혼자 사는 게 더 낫겠다 그러면 그래 나는 엄마는 그래 생각하지만 나는 어떤 남자라도 남자 바지라도 하나 입은 가고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결혼하면 돼. 그러니까 거기 지금 자기가 너무 그래 굴리려면 이 남자가 안 하는 게 좋아.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벌써 이렇게 망설여지면 결혼하면 망설여지는 게 너무 많아. 늘 이제 지금 결혼하고 나면 막 그냥 눈에 뭐가 신 듯이 해가지고 막 100% 좋아도 살다 보면 온갖 게 나쁜 게 나타나는데 벌써 이렇게 사까마까 망설이다가 결혼해 놓으면 어째 결혼한 날부터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속속들이 나타나. 그러니까 아이고 나 같은 여자 결혼해 주는 것만해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탁 결정을 해버리면 괜찮지. 기도를 그렇게 해봐. 그 기도가 받아들여지면 하고 네. 기도를 해보고 그 기도가 안 받아들여지면 포기하는 게 좋아. 예. 뭐라고? 저 같은 여자 결혼해 주는 것만 해도 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다. 처녀 귀신 하나 구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딱 기도를 해보고 아 내가 그게 받아들여지면 하고 안 그러면 그만두는 게 나아. 그럼 서로에게 불행해. 결혼이라는 거는 서로에게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서로에게 불행하려고 결혼할 필요는 없잖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어릴 때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큰 오빠의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요. 그러니까 오빠의 잘못된 교육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제가 결혼을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오빠가 이렇게 아버지 대신이다. 나는 아버지 대신이니까 너희들은 내가 해야 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한 번도 칭찬을 받고 자라질 않았어요. 매번 잘못했다. 그러니까 니네는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이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게 자랐거든요. 정말로 죽으려고도 몇 번 했었고, 왜 태어났나 싶은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랬는데, 사회생활을 할 때는, 일상생활을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이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게 되면 행복해야 되는데, 떠날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집착하게 되고, 소유하게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갑자기 돌변해서 어마어마한 이렇게 나쁜 말을 하게 되고, 폭행도 하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기도 하는, 정말 실제로 상상으로 죽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게 반복되면서 자꾸 우울감도 찾아오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사랑을 만나면, 또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서 나는 이만큼이면 됐을 거야. 사람을 만나도 될 거야 하면서 만나보면 여지없이 또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또 저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까 현재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만났던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이분은 끝까지 떠나지 않고 너의 문제를 이렇게 마음 공부하고 불경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다스려 보자. 그리고 이분하고도 얼마 전에 저 문제 때문에 심하게 다투고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분이 다시 이제 돌아와서 저를 이렇게 도와주겠다. 그럼에도 그걸 굉장히 고마워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안한 거예요. 불신하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의심하고 그거를 그 마음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입으로 내뱉어요. 그래서 또 그분한테 상처를 주고 그분도 너가 이런 식이면 나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분하고의 관계를 좀 해서 저도 결혼을 해볼까 하고 싶은 마음에 고민을 가지고 왔습니다. 결혼을 조금 늦게 하지. 네. 왜 그러냐면 결혼을 안 하면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져도 큰 문제가 서로 안 되는데 네. 결혼해 놓으면 지금 45세면 어중간해. 왜 그러냐면 지금 아기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없을 수도 있는데 아기가 있으면 아기도 건강이 굉장히 안 좋고 자기도 어때요? 건강이 안 좋고 굉장히 위험해. 첫 아이가 이래 늦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아기가 한둘이 있다가 이렇게 늦게 45세에 낳아도 괜찮은데 첫 아이가 이렇게 45세에 만약에 놓게 된다 이러면 굉장히 위험해. 그래서 결혼을 한 3년 정도 늦추고 50이 넘든지 이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자기들 갈등은 어른 문제니까 괜찮은데 자기 심리 상태로 아기를 갖게 되면 아기에게 또 저 집, 딴 집처럼 또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니까 자기가 최소한도 양심적으로 자기가 남한테 어른한테 주는 상처는 괜찮은데 아기한테 상처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기를 안 가져야 돼. 결혼하는 건 괜찮은데. 네,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사람이 뜻대로 안 되잖아. 갖게 되면 지금 이게 만약에 뭐랍니까 그거 임신 중절을 하게 되면 또 살생이라는 것 때문에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또 늦 결혼해가 아기를 있으면 이게 집착을 못 놓게 돼. 그래서 오히려 결혼을 뒤로 미루는 게 좀 낫다. 첫째, 아기 문제도 있고 두 번째 자기 지금 상태가 결혼하면 이게 더 집착이 강해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남편 상태를 의심하는 병이 지금 의부증 같은 게 일어날 확률도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할 때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의심하는 거는 이거는 불행을 자초하는 행위야. 그래서 스님 뭐라 그래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래. 자꾸 불신하면 멀쩡한 남자도 완전히 바람기 있는 남자가 되고 이렇게 막 보통 분들 막 뭐 안 보고 안 듣고 이래 살면 남자가 아무리 바람을 피우고 돌아다녀도 집안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뭐 바람 피우는 걸 합리화하라 이런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상호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자꾸 상대를 불신하면 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 숫제 밖에 어려운 일은 힘을 합해가지거나 또는 내가 희생을 해서 상대를 돌보는 건 되는데 내부로부터 이렇게 불신을 받으면 인간의 의욕이 없어져 버려. 아무리 약속을 해도 자꾸 자기가 그런 식으로 하면 상대가 자기의 그 보살핌이나 사랑을 유지할 수가 없어. 불가능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조금 결혼을 안 해야 자기가 조금 더 어때요? 결혼하면 이제 안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지금은 결혼 안 하니까 이 사람 떠날지 모르고 결혼해버리면 이제 괜찮지 않겠나. 그렇지 않다니까. 결혼하면 이제 더 또 이제 다른 여자 쳐다만 봐도 또 이제 의심이 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은 조금 수행을 먼저 하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집착이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이 사람에 대한 의심이나 이 사람에 대한 집착이나 미움 이런 거 없어도 약간 자유롭다. 즉 정이 약간 떨어졌다 하면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돼. 그럼 할 필요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정이 약간 즉 정이 떨어졌다는 거는 정 떨어졌다 이게 보기 싫다 이런 뜻으로 내가 한 말은 아닌데 그렇게 들었어요? 정 떨어졌다, 꼴 보기도 싫다 이런 정이 떨어졌다니까 이 집착에서 조금 자유로워서 이 사람하고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그 사람 생각하고 이런 거 아닌 정도로 자유로워져서 결혼하면 이 결혼에 불행이 없다는 거. 지금은 안 돼. 지금은 결혼하면 더 큰 고통을 야기시켜. 그러니까 우선 수행을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상처가 오빠로부터 왔다는 건 자기가 이해하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엄마의
그런 아빠가 살아있을 때 갈등이 있었는지,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혼자 외로워서 그런지 엄마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생긴 거지, 오빠 때문에 온 건 아니야. 씨였어. 거기에 이제 오빠가 억압을 해서 또 더 가중됐다, 이래 볼 수 있지. 그러니까 기도를,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해드려야 돼. 아이고 엄마가 자기 낳고 키울 때, 아빠 돌아가시 그럴 때 나이로 보면 30몇 살밖에 안 되잖아. 안 그래? 40? 아빠 돌아가실 때 몇 살이었는가? 저요. 엄마가 엄마가 40 몇 살 때? 되셨어요. 40대요. 40대. 네. 자기 몇 살 때? 제가 8살인가? 그러니까. 그럼 벌써 이런 정신적인 힘듦은 엄마로부터 왔죠. 오빠로부터 온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오빠가 괜히 덤태기 쓴 거예요. 아까 내 얘기했잖아. 오빠가 괜히 그래가지고 덤태기 쓴 거니까. 그래서 오빠한테는, 아이고 오빠 때문에 그런 거 아닌데, 오빠는 어쨌든 우리 잘 되라고 한 건데, 내가 그동안에 오빠 오해하고 미워해서 미안해, 우리 잘 돌봐줘서 고마워, 이렇게 참에 감사기도 하고. 엄마에 대해서는, 엄마 그 젊은 나이에 자기보다 나이가 더 작았잖아, 그지? 네. 그때 애들을 몇 개 키우려면 여자가 힘들까 안 힘들까? 자기 이제 혼자 살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엄마 그 어려운 속에서도 나 키운다고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고마워요, 이렇게 엄마한테는 이해와 감사기도를 하고, 오빠한테는 참회와 미워한 거에 대한 참회와 감사기도를 좀 하세요. 매일 108배 잘하면서. 그걸 좀 해서 자기 치유를 먼저 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 이분하고 지나면서 이렇게 가끔 발작하는 이런 증상이 한 1년 정도 없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결혼해도 돼. 이렇게 자주 증상이 나타나면 결혼하면 더 힘들어. 병원에는 가서 치료 좀 받았어요? 전혀 안 갔어요? 저 20년 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쭉 약을 먹어야 돼. 병원에 가서 약 먹고, 또 반드시 약을 끊을 때는 의사하고 상담해서 약을 줄이든지 끊어야지. 혼자서 그냥 안 먹어도 되겠다 이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조금 더 안정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결혼해도 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결혼이라는 거는 같이 사는 공동체니까 나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결혼이 늦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알았죠? 네. 그리고 또 결혼 안 하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내가 이렇게 꿋꿋이 잘 사는 나를 봐. 알았지? 감사합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 작년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이제 아버지 외도 주사로 인해서 어머니가 육아와 생계를 다 책임지셨는데 그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망설여지고 두렵고 초조해서 결국은 그 직전 단계에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회 기도를 드리고는 있는데 그래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제 원망은 조금 사라진 것 같은데 좀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지나간 사람에 대해서도 제가 정서적으로 참 많이 의지를 했는데 결국은 제 문제를 극복 못하고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죄책감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을 좀 정리하고 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해지고 싶은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해서 살기 힘들겠는데. 결혼해서 살기 힘든다는 게, 경제적 생활이 어려워서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상처가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오해하게 되고, 다시 상처 있게 되고, 그러면 상대가 관세음보살 정도 되는 그런 남자라면 자기가 그 업에 끌려가 엎어지고 자빠지는 거 다 내려다보면서 감사줄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세상에 그런 남자는 없고 또 세상에 그런 여자도 없어요. 그런 정도 되면 여자하고 남자하고 살라 그러겠어. 중생들 교화하지.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수행이 더 깊어져 가지고 수행자 수준을 더 넘어서서 보디사트바가 돼가
오히려 세상에 와서 그런 참 헤매는 중생을 도와주려고 결혼을 해가 감싸주고 결혼을 해가 남자를 감싸주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되겠지.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런 사람은 10만 명 중에 100만 명 중에 한 명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생은 결국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돼. 남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가 인생을 해결한다. 그거는 힘들어. 그 이제 자기가 어릴 때 그런 이제 부모님들의 그런 갈등과 남자에 대한 부정성이 있잖아. 그죠? 그럼 그런 거 상처가 별로 없는 사람들은 또 두 가지예요. 그런 남자가 술 먹고 뭐 주사하고 이런 걸 전혀 못 보고 자랐는데 결혼하기 남편이 그래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 집에는 남자라고 이런 짓 하는 놈은 본 적이 없는데 뭐 이런 인간이 다 했네. 내가 못 견디는 사람도 있고 어릴 때 그런 상처가 없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힘들 뿐이지 과거 상처는 덧나지 않기 때문에 견뎌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상처로 그걸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꼬라지 보면 이게 어릴 때 기억하고 이게 겹쳐가지고 상처가 덧나가 도저히 못 견뎌요. 근데 반대로 자기가 이 상처를 치유를 해서 하나의 경험으로 간직하고 있으면 반대로 이런 남자를 만나도 또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뭐 어릴 때도 다 보고 살았는데 뭐 이거 못 보고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작용하느냐는 상처로 돼 있으면 이건 덧나고 경험으로 남아있으면 오히려 엄청난 나한테 재산이 되고 근데 이건 무조건 그런 어릴 때 경험이 있으면 나쁘다 이래 말할 수가 없어. 그럼 본인은 지금 경험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지금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만나면 덧나기가 쉬운데 그런데 이게 주로 술 먹고 주사하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었을 때 착할까 악할까? 착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술을 안 먹었을 때 굉장히 착해요. 주사를 하는 거는 심리가 억압이 돼서 그렇거든요. 술을 먹으면 의식이 마비가 되면 무의식에서 억압된 심리가 바깥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깨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귀신이 되고 정신만 차리면 그렇게 착할 수. 그래서 이 여자들이 이런 남자하고 사는 이유도 술 먹었을 때 주사할 때만 보면 하루도 못 사는데 또 깨면 또 멀쩡하니까 기대가 있나 없나. 이제 괜찮겠지 또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막 성질급하고 막 가끔가다 한 번씩 미쳐가 막 주먹 다짐도 하고 이런데도 남자가 때린다고 하고 도망와가 이웃집에 숨어있다가 돌아가서 또 살고 이런 집도 옆에 있잖아. 그죠? 아예 안 살면 괜찮은데 그렇게 살 때는 그것도 다 살펴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또 어때요? 아내한테 잘해주나 안 해주나? 잘해줘요. 보통 남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입안에 혀처럼 해요. 성질이 확 뒤집어지면 진짜 악녀고 악처고 막 그냥 마귀 같고 그런 사람은 이게 성격이 확 이렇게 안 일어났을 때는 또 막 그렇게 천사 같고 상냥하기를 이를 데가 없는. 그래서 사람이 또 그렇게 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을 골리고 해가 골렸는데 아버지 같은 인간 만날 확률이 80%예요. 골리면 골릴수록 그게 더 근접합니다. 왜? 이게 심리적으로 사람이 좋아 보이는 끌림이,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게 다 나쁜 기억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한 몸도 있다. 좋음도 있고 그거에 대한 거부 반응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좋음이 그런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이게 텔레파시가 통하듯이 이렇게 딱 호의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살아보면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준비가 돼야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아닌 사람 찾는 거는 어려워. 그래서 자기 준비가 딱 때가 아버지라 불쌍한 사람이 아버지도
왜? 아버지도 어릴 때 또 상처를 입어가 심리가 억압이 되가 어때요? 그래서 술 먹었을 때 그게 드러나는데 그럼 엄마가 그 아버지를 다독거려주고 보살처럼 해서 아이고 불쌍하다처럼 엄마가 자식을 봤더 이렇게 해줬으면 아버지가 좀 치유가 됐을 텐데 엄마는 시집와가도 보니까 이 인간이 술만 처먹으면 귀신이 되니까 또 못 살겠다가 아글아글 쓰잖아. 그죠? 싸움이 커지죠. 거기서 또 태어나서 본인이 또 상처를 입고 그럼 본인도 또 자기 상처를 스스로 치유해서 이렇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자기는 또 더 보호받고 싶은 심정에 또 사람을 찾으며 그 보호해준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할 때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 그러면 결혼은 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현재 따름하로는 안 하는 게 낫고 하려면 자기가 뭐 해야 된다. 아버지도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고 그런 위로받지 부모로부터 위로받지 못하고 아내로부터 위로받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 가운데서도 어때요? 나를 낳고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감사 기도를 하고 또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아버지를 내가 어렸어. 이해를 못해가 원망만 했는데 제가 몰라서 원망을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참여를 해줘야 되고 또 엄마를 생각해보면 엄마도 시집 와가지고 그런 남편 만나가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엄마를 원망했다. 아이고 엄마 힘들었어. 제가 잘못했어. 제가 조금 철이 일찍 들었으면 그런 엄마를 잘 내가 보살펴 드렸을 텐데 이렇게 참회 기도를 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어때요? 나를 낳아서 그 어려운 속에도 키워주셨으니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래가 기도를 하면 이렇게 억울해가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해서 기도가 돼가 내가 마음에 이제 눈물이 많이 쏟아지다가 이제 눈물이 멈추고 이제 그래 어머니 아버지 다 살아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세요. 그럼 내가 어느 정도로 결혼을 할 정도로 수행이 됐나 하면 아버지 출사하는데 옆에 앉아가 술 따라드리면서 아이고 아버지 얘기도 들어줄 정도로 내가 되는지를 봐야 돼. 가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런 게 진짜 그렇게 하실 때 더 아버지가 측은해 보이시고 아버지가 한평생 참 힘들게 살으셨구나 애가 이렇게 들어드리고 줄 따라드릴 수 있는지 내가 또 어머니 또 그 악쓰고 잔소리 할 때 내가 집에 가서 있어도 아이고 어머니가 저리 힘드셨어 참 그랬구나 애가 내가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듣기 싫은데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어머니를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내가 되는지 그래서 두 분이 싸우고 악쓰는 게 내가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아이고 참 인간이 업을 못 벗으니까 어때요 이렇게 악쓰면서 살구나 나는 이제 이런 업은 나는 벗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지 그 정도가 되면 결혼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어떤 남자하고 만나도 이제 이겨낼 힘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내가 힘드니까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고 보살펴줄 이런 남자를 구하면 그런 인간은 없어. 결혼에 미치면 그런 인간이 보이지.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살아보면 그런 인간은 없어. 그런 착각을 하고 살면 안 돼. 우리가 상대편에게 너무 높이 기대를 걸면 안 돼요. 인간이 다 비슷비슷해. 다 지한테 잘해주면 좋아하고 지한테 싫은 소리 하면 싫어하고 아무리 좋다고 미쳐 있어도 지 싫은 거 짓 해봐라. 원수되지.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를 너무너무 세상에 니밖에 없다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만약에 남자가 여자나 한눈 파면 원수가 더 될까 덜 될까? 예? 어떻게 될 것 같아? 예, 원수가 더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란 게 뭐예요? 원수가 더 된다면. 여러분들이 수행 안 해도 어때요? 뭐 어떤 남자가 뭐 바람 피웠든 연애했든 나하고 상관없으면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 봐. 사랑도 안 하니까 못 안 한다. 미워도 안 하잖아.
그럼 사랑하면 미워한다. 이건 뭐예요? 집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랑하니까 미워하고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상관 안 한다 하지만 그건 원리 안 맞고, 하나는 집착을 안 하기 때문에 오해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 하나는 집착을 하기 때문에 죽고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결혼 생활을, 애들 어릴 때 결혼 생활이 좀 힘들더라도 수행하면서 해라 하는 거는 아이들의 장기 삶에 큰 저런 아픔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사는 것만 힘들어하지 말고 내 아이가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해야 된다. 안 그러면 자식을 낳지 말아야 돼. 그럼 두 번째,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다 성인이 아니잖아. 엄마 아빠 입장에서 내가 볼 때는 그렇지만 엄마 아빠 입장에서 보면 다 또 못 살 만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 그러니까 이 정진을 부모한테 감사기도와 그 정진을 해서 엄마 아빠를 편안하게, 정말 엄마 아빠 참 좋으신 분이다. 그냥 엄마 아빠니까 좋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속에도, 그 어려움 속에도 이런, 그래도 지금 안 헤어지고 사는 것만해도 굉장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감사가 내 속에 있어서 그 내 어릴 때의 그 상처가 경험으로만 남고 상처는 다 없어지 뭐. 결혼하면 괜찮아. 어떤 사람 만나도 다 그걸 이겨낼 힘이 돼. 안 그러고 그 상처를 이렇게 움켜쥐고 가면 안 돼. 정진애가 한 1년 열심히 정진, 한 3년 정진하면서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하고 이긴데, 검증하는 거 엄마 아빠한테 잘해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웃으면서 볼 수 있는지, 검증이 되는지. 이 검증이 쉽지 않아. 가보면 혹 튀어나와. 혼자 기도할 때는 막 만배 기도를 해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막 고마운 것만 꽉 차는데 가서 꼬라지 보면 이게 확 그냥 순식간에 튀어나. 눈이 휙 돌아가 버려요. 상처란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테스트를 해봐야 돼. 아시겠어요? 테스트를 해가, 그런 경우에도 이게 마음이 좀 흔들리다가 여일하게 가라앉는다 하면, 이제 결혼해도 되겠다. 스님이 이거 검증하고 하라 그랬으니까 되겠다. 그럴 때 어떤 남자가 좋은지 나쁜지 따질 필요 없어. 그냥 남자면 돼. 아시겠어요? 지금은 내 상처를 보살펴줄 남자를 찾으니까 찾기가 어려워. 근데 이게 딱 상처가 치유되면 남자면 되지. 뭐 이런 남자 저런 남자 별 상관 안 해. 왜? 내가 능히 이겨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0 몇 밖에 안 되면 아직도 살은 것보다 더 많이 살 인생이 남았는데, 인생을 또 더 상처내고 더 상처를 키워서 살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인생을 결혼하고 안 하고가 중심이 아니라 삶을 자기가 주인이 돼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알았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회사 직장인이고요. 결혼을 결심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아버지 되실 분께서 무조건 성당에서 결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거의 한 반년 동안을 수차례 설득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아버지 되실 분께서 들으려 하지 않으시고 네. 저도 남자친구도 성당에서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도 성당에서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힘들어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 없이 일반 결혼식장에서 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부모 없는 결혼보다는 이제 성당에서 하는 것을 깊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이제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지만 남자친구와 결혼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양쪽 부모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제가 오히려 이 사람을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닌 건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성당이든 교회든 다 하나님 섬기는 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기독교를 전파하시면서 성당과 교회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르긴 좀 계셨어요. 다르지. 모양도 다르고 이름이 좀 다르니까. 네. 근데 근본적으로 가면 다 예수님을
믿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건 저희 부모님 생각이 저랑 다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맞추기가 쉽지 뭐. 그러니까, 남편 아버지를 위해서는, 즉, 시부모를 위해서는 성당에 가서 결혼식을 한번 하고, 네. 그 다음에 아버지를 위해서는 교회 가서 한번 하고, 네. 또 뭐 필요하면 밖에서 아버지하고 물어보고 교회에서 한번 할까요? 그냥 밖에 예식장에서 할까요? 이러면 그러면 예식장에서 하자 하면 2번 하면 돼. 뭐 어렵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얘기해가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니까 네. 그러면 시아버님 우리 신앙적으로 한번 하고 세속 친구들하고 초대가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봐. 그래서 성당에서 할 때는 주로 가족만 모여서 하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캐토릭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만약에 캐토릭 신자하고 그러니까 남편도 캐토릭 신자이 아니야. 아닙니다. 그러면 남편이 캐토릭 신자라면 자기도 영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논리가. 그럼 로마 가면 뭘 따르라? 로마법을 따르라고. 근데 스님은 유럽에 가거나 미국에 가면 대부분 이 강의를 교회나 성당에서 해요. 왜? 거기가 제일 공짜거나 값이 싸니까. 뭐 교회에 의자나 여기는 안 주면 되지. 그리고 나는 졸업론 데 가면 옛날에 다 외국에 있을 때는 그냥 교회나 성당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요. 군대에 가가 보면요, 이 강당이 하나인데 불상 얻고 앉혀놓고 불교하고 옮기고 십자가 걷어 놓고 또 하고 옮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남자들 군대 가면서 요즘은 이제 다 교회 따라 있고 성당 따라 있고 절 따라 있어 그러지 한 40-50년 전에는 그렇게 시설이 없었거든요. 이런 거 창고 같은 거 하나 놔놓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고민하지 말고, 시아버님하고, 시아버님 이렇게 우리가 종교가 다르다. 그 말은 이게 문화가 다른 거거든요. 믿음은 같은데, 종교 문화가 조금 다르니까, 시아버님 조금 좀 도움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아버님 따라 성당에서 우리가 가족끼리 모여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신자가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아버님을 위해서는 성당에서 한번 하고 우리는 신자가 아니니까 일반 예식장에서 어때요?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당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큰 경비 안 들여도 되잖아. 그죠? 네. 네. 그럼 자기들이 이제 예식장에서 할 때 신혼여행 가는 경비를 좀 뭐 한다. 뭐 괌에 갈 거를 뭐 세부 갈 거를 제주도로 간다든지 이렇게 좀 바꾸고 네. 성당에 뭐 몇백만 원 보시하면 되잖아. 그지? 네. 신부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보기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네. 그거 막 아버지 고집을 꺾으려고 그러고 시아버지 고집을 꺾으려고 그러고 그런 거는 옳지 않아. 아버님이 또 하겠다 그러면 아니, 절에서도 한번 하고 교회에서 한번 해도 되는데 그거 사촌끼리 왜 그래? 네. 사촌끼리 같은 집안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의논을 해서 네. 시아버님 시아버님 뭐 결혼이라는 거는 다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가 반대하면 아버지하고 관계없이 어머니가 반대하면 어머니하고 관계없이 시아버지와 관계없이 20살이 넘은 성년은 2사람이 결혼하면 됩니다. 누가 반대하든 상관이 없어. 결혼하면 돼. 그 대신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들이 축하를 안 해주고 그들이 지원을 안 해줘. 그래서 그런 거 포기하면 그냥 해버리면 돼. 그런데 이제 그들의 지원도 받고 축하를 받고 앞으로 관계도 좋게 하려면 그들의 요구도 좀 들어줘야 되나 안 들어줘야 돼? 들어줘야 돼. 그걸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인생이라는 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돼. 들어주는 방법은 성당에서 그럼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아버님하고는 그럼 우리 또 예식장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고
그러면 시아버님한테 아버님 그렇게 할 테니까 예식장에 할 때도 우리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한번 와주십시오라든지, 안 그러면 아버지를 위해서, 친정 아버지를 위해서 개신교 교회에서 하겠다 그러면 아버지, 시아버지에게 우리 친정 아버지를 위해서 개신교 교회도 한번 왕림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신 결혼식을 뭐 한다? 좀 간소하게 하면 되잖아. 축하받는 게 목적이지 그 화려하게 하는 게 별로 중요 안 하잖아. 그럼 다른 돈을 조금, 돈이 좀 많이 들면 다른 돈을 조금 아껴가 요 둘을 나누면 돼. 그거 내가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뭐 때문에 자기가 뭘 고집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이 사람 얘기 들어보고, 그것도 일리 있다. 이 사람 얘기 들어보고, 그것도 일리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요건 요래 맞추고, 요건 요래 맞추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돼. 그러고, 내가 잘 못 맞췄거든.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둘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돼. 근데 부모라는 거는 둘이 하겠다. 그 막상 딱 나오면, 또 아까 아버님이 양보하듯이 또 그래. 그러니까 좀 배짱이 있어야 돼. 조정을 때까지 해보고, 안 되면 조정을 좀 덜하고 이걸 내 성질대로 결정을 내면 나중에 후회가 된단 말이야.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이고, 그 소원 좀 들어드릴 걸, 그걸 이렇게 후회가 된단 말이야. 그 내가 최선을 다해보고 안 돼서 해버렸을 때는 사람이 죽든 무슨 일이 일어나도 후회가 안 돼. 왜? 다시 온다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시아버지 어차피 가서 살 사람인데 그거 소원 들어주는 게 뭐 어렵노? 돈 몇백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네. 왕림만 하면 더 하면 되는데, 신부님하고 얘기해가지고 한번 하고, 또 아버님 목사라니까 또 교회 가서 한번 하고, 또 어디고 예식장에도 한번 하고 싶으면 한번 하고, 세 번 하면 좋잖아. 돈 조금만 더 들면 되는데, 대신에 친구는 이제 한 군데만 초대해야 되겠지. 그러면 친구는 이제 나누면 돼. 아시겠어요? 친구 여러 있으면 이쪽은 요거만 가르쳐주고 저건 저거만 가르쳐주고 이래가지고 성당 친구는 여기로 오라 그러고 개신교 친구는 여기로 오라 그러고 그다음 불교하고 종교 없는 사람은 예식장으로 오라 그러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처리를 하면 돼. 옛날에도 우리 그 전통 예식 있고 결혼식 예식이 있을 때도 두 번 한 거 알아요? 그 부모님들이 전통적으로 고집해가 한복하고 전통 있고 예식장에도 패백이라 그래가 하는 거 있잖아, 그지? 그래 그거 한번 하고 또 이거 한번 하고. 요새는 예식장 안에다가 내가 볼 때는 교회도 하나 꾸며놓고 절도 하나 꾸며놓고 성당도 하나 꾸며놓고 이러면 좋겠어. 일반 룸도 하나 꾸며놓고. 여러분들 영화관도 요즘 가면 영화관에 옛날에는 극장 하나였는데 요즘 여러 개 아니야?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듯이 결혼식장도 똑같은 거 여러 꾸며주고 성당 하나 꾸며놓고 그래가지고 거기 전용 신부님 하나, 은퇴한 신부님 한 분, 연 목사님 한 분, 연 스님 한 분 이렇게 모셔놓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어차피 주례사 요즘 뭐예요? 주례하시는 분 다 전용 밥만 먹고 주례만 하는 사람들 하는 거 아니야? 요즘 하객도 다 이렇게 돈 주고 알바생 구획 한다는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나? 요새 300만 원 탁 주면 일반 청중 몇 명 꽃 받들고 뭐요? 받을 사람 둘이 그런 건 좀 비싸대. 10만 원, 요쪽 거는 3만 원. 요래가 딱 그 회사에서 딱 모아가 청중을 딱 모아준다는 거예요. 나보다도 모르네. 나는 중인데도 아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가족만 모여서 하자고 안 되면 그냥 교회에서 할 때는 알바생을 구해가 하면 돼요. 그 결혼 예식장 그쪽에다 부탁하면 알바생이고 깨끗이 딱 와서 해준대요. 그럼 저쪽에서 할 때는 또 친구들 모으고 저쪽에서 할 때 없으면 알바생 구하고 그러고 요즘은 아버지 어머니 대행하는 거 있잖아. 가족끼리 상견례 할 때부터 해가지고 전부 알바생이 있답니다. 근데 좀 점잖게 이렇게 품위를 지키고 이렇게 상대를 능수능란하게 상대 부모하고 이렇게 대화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정도는 한 30만 원 줘야 된다.
밥 먹으러 가는데 앉아가지고 딱 부부가 이렇게 마차가 앉아가 이렇게 대화도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해주고 그 결혼식 할 때 그 부모 자리에 딱 앉아가 이렇게 인물도 괜찮고 아시겠어요? 점잖고 교양 있고 이런 사람 다 구해가 한다니까 공부하면 되지. 어렵다고 그래. 돈만 조금 드리면 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서 결혼을 내년에 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막상 연애할 때는 이렇게 결혼 생각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되게 막 결혼에 대해서 그냥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뭐 이렇게 되게 가볍게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결혼 진짜 내년에 하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되게 뭔가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뭐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뭔가를 책임을 져야 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결혼 안 하면 되지. 결혼은 정말 하고 싶은데 하면 되지. 근데 정말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왜 돌아올 수 없어? 요새 돌아온 돌싱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지금까지 자유롭게 살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럼 결혼을 하는데 책임을 져야지. 그러면 책임을 안 질라 그래요? 책임을 지는데 왜 두려워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한테 이래 얘기야. 돈이 지금 공예가 돈을 빌리려는데 스님 빌리면 갚아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 그럼 당연히 갚아야지. 갚기 싫은데요. 그럼 빌리지 말아야지. 공한데요. 그럼 빌려라. 이런 얘기하고 같아요. 거기는 아무 다른 얘기가 없다. 그러니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니까 뭐로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가 100% 버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작은 것부터 벌써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음식을 마련해놔도 남편이 아니 이게 간이라고 맞췄나 이래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경상도 남자 뭐 무슨 뜻이에요? 싱겁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소금을 덜 넣었나 해가 내가 먹어보니까 딱 맞아. 간 맞구만 이래요. 그럼 남편이 또 먹어보고 야 니 그게 혀가? 이래요. 이렇게 해서 안 맞는 거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살려면 어떠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간을 5라 그러고 한 사람은 입맛이 10이라 그러면 5에 맞춰서 음식을 해서 10인 사람은 소금을 좀 더 넣으면 되는 거고 그 남편이 왜 마차가 10이라고 해놨을 때 자기는 좀 짜면 끓인 물을 조금 타서 먹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작은 것부터 맞춰야 돼요. 방 안 온도도 더워 죽겠다 이런데 남편은 추워 죽겠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온도를 맞춰야 돼요. 남편 온도에 맞추고 내가 좀 가볍게 입고 생활하고 땀을 조금 흘리고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춥다 남편이 덥다 그러면 남편 온도에 맞추고 내가 약간 쇠탈 하나 입고 살아야 되고 그게 조절이 안 되면 각방 쓰고 볼 일만 가끔 만나서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익에 대해서 차이가 있으면 이익을 조절해야 되고 견해가 차이가 있으면 견해를 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취향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으면 그것도 또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제일 쉬운 방법은 상대에게 무조건 맞춰버리는 거예요. 내 걸 탁 놔버리고 탁 맞춰버리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럼 이건 뭐 상대하고 말대꾸하고 할 것도 없어요. 알았어. 춥다 그러면 알았어 온도 높여주면 되고 덥다 이러면 알았어 하고 낮춰주면 되고 뭐 싱겁다 그러면 소금 넣어주면 되고
맞추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맞추는 게 도요. 근데 반드시 맞춰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 맞추는 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 받는 수준이면 그건 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내 상황을 얘기해야 돼요. 당신한테 맞추면 좋은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반반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중간 지점을 선택하는데 그거는 상대의 동의를 얻어야 돼. 내가 맞추는 건 동의를 안 해야 되는데 이건 동의를 얻어야 돼. 동의를 안 해주면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동의를 안 해주면 제가 맞춰야 되는 건가요? 아니지. 헤어지면 되지.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반도 내가 생각할 때 이제 반반 맞추는 것을 내 식대로 하자 하는 건 내가 생각해도 그래 하고 싶지만 그건 내가 좀 욕심인 줄 알아요. 반반 맞추자 하는데 남편이 안 맞추거나 아내가 안 맞추면 이 굉장히 반반은 정의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니 내가 다 하자는 것도 반반 하자는데도 안 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맞춘다는 거는 상대에게 맞춰도 되고 상대가 나한테 맞춰도 되고 반반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니는 네 방 쓰고 나는 내 방 쓰고 니는 짜장면 먹고 나는 칼국수 먹고 이렇게 나눠 먹어도 되고 똑같이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반반이 정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주로 이제 여기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은 반반이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대가 동의하는 게 정의입니다. 서로가 합의되는 게 정의예요. 합의되는 게. 그래서 그렇게 맞추려는 준비가 돼 있으면 결혼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게 안 돼 있으면 나이 30, 50, 60이 돼도 결혼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어린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나이가 15살이 돼도 그게 준비가 됐으면 같이 살 준비가 됐다. 그러니까 결혼은 무슨 나이하고도 관계없고 직장하고도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집을 마련했나 뭐 혼수하고도 관계가 없고 상대와 같이 살면서 뭐든지 상대하고 의논해서 맞출 준비가 내가 됐나 안 됐나 이게 됐으면 결혼하고 안 됐으면 안 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두렵다는 건 뭘 말하냐? 맞추기가 귀찮다. 어째 맞추지? 와 나만 맞춰야 되나? 이런 짠머리를 지금부터 굴리기 때문에 지금 힘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렇게 결혼을 막상 하자 하는데 약간 두려움이 생기면 엄마 아빠가 평소에 결혼 생활에 티격태격 좀 했겠다 이렇게 짐작이 돼요. 그 어린 시절에 그걸 보면서 나는 결혼 안 할란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크니까 잊어버리고 결혼을 하려는데 막상 연애할 때는 괜찮은데 결혼 딱 하려 그러니까 무의식 세계에서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아이고 원래 어떻게 감당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가 갈등이 심하면 아이들이 결혼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결혼 안 하겠다가 아니라 결혼을 하려면 자꾸 이렇게 막판에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물러서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는 엄마 인생이고 엄마 아빠는 안 맞춰서 그래요. 궁합이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생년월일이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을 안 맞춰서 생긴 문제다. 그러니까 자기는 결혼하려면 그렇게 이미 내가 그래 같이 사는데 뭐 그냥 맞추고 살지 이렇게. 그럼 내 주장은 하나도 하지 마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주장을 해요. 주장을 해가 내 걸로 관찰하면 다행이고 내게 관찰 안 되면 양보를 하고 중간쯤 양보를 해가 되면 다행이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통째로 양보하고 이건 저 통째로 양보하고 저거는 내 걸로 관찰해보고 그러니까 이걸 고집하면 싸움이 되고 주장을 하다가 약간 문제가 생기면 그냥 후퇴하면 돼요. 근데 무조건 후퇴하는 게 제일 좋지만은 자기가 그 수준은 안 되니까 일단 대시를 해보고
안 되면 작전상 후퇴를 하고 또 시간을 좀 봐가 또 밀어붙였다가 또 안 되면 약간 후퇴를 이런 거를 힘들다, 고집이 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살기 힘들어요. 그걸 재미로 관찰 한번 시켜볼까? 안 되겠다, 후퇴하자 이러면서 이제 밀어도 보고 땡겨도 보면서 이 밀당이라 그래, 아시겠어요? 이렇게 밀당을 해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걸 재미로 해야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서로 짜그락짜그락 소리 나게 싸우면서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안 가고, 그러니까 진짜 그걸 갖고 싸워가지고 이제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있고, 자존심 상한다고 가자 말 안 하고 남이 보면 저 두 부분은 큰 소리 하면 안 냈다, 그런 부분은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이 감정을 억제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감정도 조금씩 드러내 가면서, 그러나 이제 상대를 봐가면서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살면 돼요. 이 세상에 별 남자 별 여자 없어요. 네, 제가 맞추면 모든 남자가 다 괜찮고 못 맞추면 뭐 어떤 남자도 같이 못 살아. 이게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 그 남편분의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예. 만약에 이렇게 부모님이 당연히 당연히 좋은 분이라 생각하지만, 이게 만약에 좀 무리한 요구를 하시거나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저는 성격상 무조건 네네 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정말 참지 못하는 경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까요? 벌써 참지 못할 경우, 그런 거 참지 못할 일은 없어요. 혹시나 있을까 봐. 없어, 그런 거는. 그건 내가 못 참는 거지 참지 못할 일은 없다 이 말이야. 내가 못 참는 거지. 그게 말씀드리면 약간 이제 막 예의가 없게 보이거나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할까 봐. 누가? 제가요. 제가 그렇게. 부모에게? 네, 제가 아이고 무례한 거 못된 아닌가 부모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데. 그렇게 하기. 그 이상하네요. 바로 무례하게 굴라고 결심을 했나?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부모님이 무례하게다, 그 무례하다고, 이게 무례한 거예요, 알았어요, 다음부터 안 할게요 이러면 되지. 뭐가 어렵다고. 근데 어떻게 남자 괜찮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괜찮아요, 남자가? 네, 너무 괜찮죠. 네. 내가 봤을 때 남자 괜찮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한다면 고부간의 갈등은 아주 심할 거예요. 네. 각오해야 돼. 왜 그러냐? 내가 봐도 괜찮은 남자니까 지 엄마가 볼 때는 얼마나 괜찮겠어. 그러니까 그 자기 아들에 대한 프라이드, 자기 아들에 대한 게 지나쳐요. 내가 봐도 괜찮은 남자다 하면 그 부모는, 늙은 여자는 그 남자를 엄청나게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그 괜찮은 아들, 그건 자기가 만든 아들이에요. 나는 주스 남자지만은 괜찮은 아들을 만든 엄마는 아들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그 남자를 데려왔으니까 어머니가 자기한테 12조로 나옵니다. 이걸 처음부터 알아야 돼요. 괜찮은 남자를 선택할 때는. 근데 막 말썽꾸러기 천하 못된 남자하고 결혼할 때는 이거는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 준 것만 해도 고마워가지고 그저 도망만 가지 말고 살아라, 고맙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 괜찮은 남자를 선택을 하면 자기 이 괜찮은 남자로부터, 아들로부터 자기가 보상 심리가 있는데 이거를 뺏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에 늘 가시가 들어있습니다. 가시가. 그럴 때 자기가 늘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가시가 있으면 남자 뺏겨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럴 분은 아닌데.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이렇게만 딱 하면 금방 없어지고, 또 괜찮은 남자를 키워가지고 나한테 줬으니 고맙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라고 보지 말고 이 괜찮은 남자를 만들어준 공로를 늘 내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남자가 돈을 벌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나한테 갖다 주면 원가를 빨리 원주인한테 돌려줘야 돼요. 투자한 사람에게. 그래서 그 중에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 딱 떼가지고 어머니에게 딱 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길 일이 없는데 이걸 다 내 남자인데 네가 왜 관여하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거는 뭐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다. 이게 무슨 궁합 보는 거하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이 심리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자기가 벌써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괜찮은 남자다 보니까 그 시어머니는 아들을 애지중지하겠구나, 기대가 많겠구나, 이런 걸 딱 자기가 이미 알고 미리 선수를 딱 쳐서 뭐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대꾸하지만 아이고 죄송해요 어머니 이러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고 딱 뭐든지 가끔 집에 오면 아들을 빨리 원주인한테로 남편을 돌려주고 그래 여보 엄마한테 가서 자 난 맨날 자잖아 오늘 엄마한테 가서 자고 와 이렇게 보내주고 돈도 월급 받으면 딱 떼서 보내주고 이렇게 미리 선수를 딱 치면 갈등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현명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작년에 한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헤어지셨다가 제가 1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에 좀 이렇게 좋게 말씀하시다가 안 좋게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는데 아버지는 또 저한테 또 좋게 말씀하셨다가 아니셨고 그랬는데 스님께서 저한테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누가 이기는지 한번 봐라 그냥 그렇게 두고 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아버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 정말 죄송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혼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결혼할 나이도 이제 되었고 그리고 지금 뭐 결혼식 웨딩 그런 게 너무나 많이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실질적으로 제 능력과 제가 능력이 안 되면 진짜 무료 결혼식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물 떠놓고라도 하든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는 그런 식으로 저는 또 결혼식을 아예 안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그걸 보고 분명히 후회할 거다. 머리를 올려야 된다. 그걸 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부주를 또 받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또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아직까지 갈팡질팡하는 제가 약간 좀 흔들려서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결혼식부터 먼저 얘기하면요. 선택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스님이 되고 이건 나만 선택하면 돼요. 그러나 선생님도 반대하고 부모도 반대하고 이런 게 많이 있지만 내 선택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죠? 근데 결혼식도 자기 선택이 중요하긴 하지만 결혼식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남자 같이 하잖아. 그죠? 그럼 그 사람도 고려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 사람이 따로 한다면 결혼을 안 하든지 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타협을 해야 돼요. 서로 조절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내가 결혼할 때는 이 결혼 문제라는 것이 주위에 부모 형들이나 일가 친척이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문제도 좀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는 딸이 결혼한다 하니까 조금 뭐예요? 좀 괜찮은 이런 예식장에서 해서 자기 체면, 딸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좀 얼굴을 좀 내야 되는데 너무 그걸 가볍게 해버리면 자기 얼굴을 좀 못 낸다 이런 것도 있고 그동안에 뭐 했던 거 부조 줬던 거 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님하고 상의도 해야 되고 상대편 부모님하고도 상의를 해야지 내 혼자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나의 뜻이 이렇기 때문에 좀 검소하게 하자고 어때요? 그건 서로 인원을 해서 타협할 수는 있지만은 자기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세상 살이기 때문에 그렇게 첫째 고려해서 그는 조정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결혼식을 하지 말든지 뭐 결혼식을 안 하면 상대편 남편이나 시부모가 좋아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결혼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내가 왜 얘기하냐면 결혼식을 화롭게 하라는 게 아니라 결혼을 안 하는 거는 내 선택, 혼자 선택이지만은 결혼을 할 때 일어나는 문제는 내 혼자 선택이
아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상대편 남편 될 사람과 부모들의, 내 부모는 내가 어떻게 해보지만 상대편 부모까지 그걸 요구하면 자기 결혼한 뒤에 시댁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돈 몇 푼 아끼거나 내 원칙을 지키려다가 굉장한 어려움, 가정의 불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진지하게 얘기하지만 고집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또 요즘 우리 간소한 결혼식하기 운동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걸 갖고 한 번 하는데 드레스를 몇십만 주, 그건 나도 찬성 안 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자기가 당사자, 부모라면 내가 간소하게 하라고 하겠는데 자기는 그거를, 이게 결혼이라는 거는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해야지 혼자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결혼이 불행한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는 뜻이 안 맞아가지고 이혼했다 그랬잖아. 뜻이 안 맞았다는 건 상대가 좋게 보일까 나쁘게 보일까? 마이크 잡고 얘기해봐요. 네? 너무너무 상대가 좋아가 이혼했을까? 네, 나쁘고 안 좋아. 나쁘게 안 좋아서 이혼했겠지. 네. 좋은데 왜 이혼을 하겠어? 나 같은 사람이면 좋아도 이혼할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은 안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너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얘기할 때는 좋게,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 그지? 좋게 얘기하지만 조금 얘기가 길어지면 감정이 나오니까 옛날에 안 나왔던 감정이 어때요? 나왔어. 그래서 처음에 좋은 거는 이성적이기 때문에 좋은 거고, 나중에 나쁜 말이 나오는 거는 옛날에 그 사이에 있는 그 상처가 나오기 때문에 나쁜 말이 나오는 건 너무 인간으로서의 뭐다? 지극한 자연스러움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스님도 이렇게 보통 얘기하면 좋은 얘기 하겠지만 나하고 옛날에 나빴던 사람 얘기를 오래 얘기하면 나쁜 얘기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 다 좋지만 그 자식 이런 건 좀 있어, 이런 식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척 하면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움이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아빠가 아직 옛날에 엄마한테 상처 입은 게 아직 가슴에 남아있구나. 엄마에게도 아빠한테 상처 입은 게 지금 남아있구나. 이렇게 내가 이해해야 돼요. 저를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걸 도와주려면 내가 아빠 상처 가지고 있어봐야 그거 자기만 손해야, 이런 얘기하면 엄마가 아이한테도 애가 듣기 싫어하는데 그게 듣기겠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스님 법문을 한번 들어보라든지 깨달음장을 한번 다녀오시라든지 이렇게 인연을 맺어주는 거 아시겠어요? 네. 인연을 맺어줘서 자연스럽게 자기 문제를 자기가 풀어가도록 도와주는 건 좋은데, 자녀가 아빠한테 뭐 그건 안 좋으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알았죠? 네. 그리고 그걸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이해해야 돼요. 그냥 아빠가 옛날에 저런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는,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하지 말고 저래서 어려움을 겪으셨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런 걸 이해하면 그걸 듣기 싫어하면 상처가 내 상처가 되고, 그걸 그래서 엄마 아빠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런 가운데도 어때요? 내 키운다고 참 힘드셨구나, 이래가 오히려 더 좋게 생각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기도 그때 하라 그랬을 텐데 아니요, 엄마 기도하라 안 그래서 네. 그럼 자기 108배 절하면서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네. 그 어려운 가운데도 감정이 서로 안 좋아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108배 네, 기도를 했더니 좀 많이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해야 네. 내 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가 돼요. 알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뭐 예기치 못한 일이 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늘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나는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좀 그래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지 하고 초연히 볼 수 있는 나 자신이 되는 것, 이걸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될 때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고 행복을 높여갈 수가 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행복은 자기가 만드는 거지 누구로부터 행복을 구하면 늘 거기에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남편이 잘해주면 행복하다 이러면 남편의 행동량에 따라서 나의 행불행이 늘 좌우되니까 내가 남편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애가 공부 잘하면 착하면 이렇게만 생각하면 내가 자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세상 사니까 거기로부터 내가 좀 더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럴 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